은행이 만들었어요. 그 어려운 걸 이 어려운 와중에 해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 돈 10억을 이용해서 100억이 되고 갑자기 200억이 되고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5일 중간을 달리고 있군요. 여러분들 굿모닝 경매 오늘도 힘차게 인사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인사 말씀 또 나누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지금 현재 도대체 대출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현실 그런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어떻게 활용하고 실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시죠? 왜냐면은 실제로 어떤 나온 내용들과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방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좀 어떤가,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온라인 방송이다 보니까 참 이게 그래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판단을 하실 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하고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입찰을 들어가더라도 입찰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일반 매매로 계약을 할 때에도 그런 그림을 알아보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지역을 보시기 전에 일단 요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이거 가끔 이 기준과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받을 때에는 그 받는 대상자, 그 대출을 받는 대상자가 개인일 때하고 사업자일 때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로 할 거였으면 사업자로 낙찰을 받아야 되고, 개인으로 할 거였으면 개인으로 낙찰을 받아야지 잔금 처리할 때 그 이름 그대로, 그 명의 그대로 잔금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개념을 일단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제가 있기 전에는 어떤 것들은 개인 명의로 일부러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물건은 법인으로 들어가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어떤 거는 개인 사업자로 받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자, 대출을 받을 때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세 가지 관점. 하나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서 개인으로서 그냥 내가 팔고, 개인으로 적용되는 어떤 뭐 종부세라든지 취등록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개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뭘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자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또 두 개로 나뉘어. 어떻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자, 개인 사업자로 받을 경우에 또 상황이 다르고, 법인 사업자로 받을 경우에 또 상황이 달라요. 근데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같다고 보셔도 돼요. 같다고 보셔도 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개인으로 받을 경우에는 MCI 대출, 그 MCG 대출 뭐 요런 명목으로 방빼기를 안 하고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근데 개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여러분이 대출 받을 경우에는 MCI, MCG 개념이 아니고 신탁 개념으로 방빼기를 안 하고 때로는 그 이상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MCI 받을 때보다 약간 5%, 10% 약간 물건에 따라 달라요. 물론 약간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개인 사업자를 내서 신탁을 이용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죠? 어디까지나 그 5%, 10%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물론 MCI로 해도 그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최대한 받아야 되니까 요렇게 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게 한 묶음이에요. 요렇게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별개로, 번외로 따로 있었어요. 법인 사업자의 예전에는 혜택이 많아서 법인 사업자로도 낙찰을 많이 받곤 했는데, 자, 법인 사업자로 받은 것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받은 것처럼 내 개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법인 사업자가 10개 있어도 내 개인으로 한 주택만 있으면 나는 1주택자였던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건 유효해요. 그건 유효해요. 근데 이렇게 유효한 상황을 악용하려고 하는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정부에서 보유세를 왕창 늘린 거예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이걸로 받을 때도 있었고 이걸로 받을 때도 있었구나. 일단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뭐 개인 사업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같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투기 과열 지구에 나오는 대출 비율이 틀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나오는 대출 비율이 틀려요. 그리고 이런 규제가 없는 여기 보시면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 그죠? 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도 많이 있죠.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 그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대출이 그전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물건을 낙찰받고자 할 때 이러한 상황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선 간단하게 이런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은 내용이 작년에 틀렸고 뭐 또 2년 전에 틀렸고 이게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다 검색하면은 그 전 자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자료예요. 6.17 규제 때 발표했던 그 자료예요. 이게 현재 규제 내용인 거죠. 이 지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이실까요? 조금 확대를 더해서 잘 보여드리면 이 노랗게 칠한 부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투기 과열 지역이죠. 그죠? 빨갛게 칠한 지역이 아무래도 규제가 더 심할 거겠죠. 노란 지역이 좀 그럴 거고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옆에 보시면은 광주시 하얗잖아요. 그죠? 광주는 규제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되고 자,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 48개, 조정대상 지역 69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광주시가 어디에 속하냐면 하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하얀 부분은. 근데 전체 비규제가 아니라 일부는 규제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아예 보시는 게 나아요. 조정대상 지역 해가지고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기 확대해 드릴까요? 광주가 여기 포함됐어요. 경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앞에 보시면 이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경기도 나오잖아요. 경기도의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자, 근데 그러면 광주가 조정대상 지역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옆에 다른 작은 부제목이 각주가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어요? 주 4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밑에 내려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주 4번 해가지고 초월읍, 곤지암읍, 도청면, 태촌면, 남종면 및 남한상선면은 제외토로 간다.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 광주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와중에 이러한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양주 쪽도 한번 볼까요? 여기 남양주 주 1 또 써있죠. 그러면은 남양주가 조정대상 지역인데 다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 라고 봤더니 어디에요? 여기 써있죠. 주 1 화도, 수동면, 조안면은 제외토록 한다. 남양주 전체가 다 조정지역인 게 아니고 이렇게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물건이 이런 지역에 속하면은 비규제라서 대출이 꽤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가늠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 받아 놓으세요. 캡처를 하든지. 요건 여러분 함께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현재 몇 % 대출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주택에 대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개인 대출, 개인으로 낙찰받을 경우에 개인으로 매입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그 빨갰던 부분 기억나시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LTV가 뭐예요? 그 담보비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담보비율 9억 원 이하까지는, 그죠?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9억
1원이어도 안 돼. 9억 10원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9억 1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9억 10원이면은 9억 원 초과했기 때문에 20%밖에 대출이 안 돼요. 개인으로 받을 경우에. 그죠? 근데 9억 이하는 9억을 포함한 거죠. 그러면 9억까지는 40% 대출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LTV만 보는 게 아니고 요즘에 DTI, DSR을 고려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급여가 어떻게 되지? 소득이 어떻게 되시지? 이것을 대출을 받긴 받는데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판단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을 우리 대출을 브로커라고 하기 좀 그렇고 대출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시는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이 사실은 실제로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라라고 많이 얘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막상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면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규제 내용을 앞서 들어서 알겠지만 15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죠. 현재 아예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이걸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DTI 40%이 뭔 말이야? 그러면 DTI 계산기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소득이랑 뭐 현재 대출 이미 받고 있는 거 입력하고 내가 지금 다 대출 받고 싶은 금액 입력하고 뭐 했을 경우에 뭐 몇 퍼센트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미리 그냥 여러분들이 은행에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은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일으키는 걸 다 지켜봐왔잖아요. 각종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각종 급여를 갖고 계신 분, 심지어 급여가 없으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대출을 일으키는 거 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DTI 40%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주부분께서도 사실은 담보가 확실하니까 은행도 안전하잖아요. 대출을 받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더라도 일을 안 하시는 주부님이시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체크카드가 됐든 신용카드가 됐든 그런 걸 만들어서 일정 부분 남편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비용을 받아서 쓰지 말고 내 통장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의 신용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월 어차피 나가는 핸드폰 가격, 어차피 나가는 공과금, 어차피 나가는 학원비 이런 거는 거기서 결제가 되게끔 해서 여러분들의 신용이 살아있음을, 신용활동을 하고 있음을 미리 증명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미리 해놓는 게 좀 유리해요. 사실은요, 그런 게 없어도 대출 되는 걸 저 많이 봐요. 예, 실전은 그래요, 진짜로. 근데 되도록이면 좀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함께 아울러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억 원 이하면 40% 무조건 나오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택이니까 방빼기가 들어가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그게 들어가고 40%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로 따져볼까요? 경매로 따지면은 보통 감정 가격보다 뭐 비싸게 받을 때도 있지만 감정 가격보다 싸게 낙찰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가의 40%가 아니라 감정가의 40%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감정가에. 그죠? 감정가의 40%인데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요게 중요한 팁이에요. 지금 원래 개인으로 낙찰받았어. 사업자가 없어. 그러면 신탁이 돼요, 안 돼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탁이 안 돼요. 사업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신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업자를 내고 신탁을 이용했던 거거든요. 지금은요,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은행이 만들었어요. 그 어려운 걸 이 어려운 와중에 해낸다? 여러분, 신탁인데요. 개인인데도 지금 신탁이 돼요. 박수.
예, 은행 파이팅.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MCI도 물론 이제 방빼기를 안 하고 대출받는 방법이긴 한데 물건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조금 해주고 안 해주고 막 이런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신탁이 개인도 지금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40% 이바이 받을 수 있다. 예. 아, 여러분 자꾸 일본말 써서 이바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자, 지금 요거 하나 속에 다양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접목시켜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조정 대상 지역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는 원래 60%였는데 몇 프로? 현재 50%. 50%. 요거는 9억 초과하면 몇 프로? 현재 30%. 예.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DTI도 뭐 약간 오르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그 신고만 우리 이제 우리 교육생분 중에 180인가 한 달에? 200인가?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소득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료보험비도 제일 낮고요. 그 정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한 4-5개 이렇게 경락자금 대출 받고 그랬어요. 한 1억 5천, 2억 가량?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 DTI에 대한 그림은 좀 그려지죠. DTI, DSR.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은행에 가서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은행에 가서 물어보고, 은행에서 안 된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밑에 막 이제 악플 달리고 막 그러더라고. 심지어 여러분, 저희 교육생 중에 은행 대북의 담당, 대출 담당하는 직원분도 있거든요? 현직에 계신 1960건? 그분들도 몰라요. 그분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분들도 여기 와서 알았대. 실전에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막 되고 있는지 본인들도 여기 와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데 막 몇 군데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어보지, 이상 앞으로 좀 달지 마.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응? 실전은 그렇지가 않다. 다 하게 된다. 예. 저희들이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걸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이 100군데 전화했는데 대출이 똑같이 40%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10군데 안 된다 그래도 한 3군데가 60%, 80% 해준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응? 우리는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왜? 역대 지금 이율이 너무나 너무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바보인 시장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8년 전, 10년 전에는 여러분들 7.5%였다니까요? 그 대출도 막 못 받아가지고 그 대출 막 끌어당겨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람들 집 사고 막 난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지금 자리 잡았죠? 근데 지금 대출 몇 프로예요? 3.5%. 뭐 상가, 아파트형 공장 뭐 2.8%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금융권도. 여러분 이금융권 하면 되게 비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물론 약간 신용에 따라 약간씩 틀려요. 차이는 약간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때 7.5% 수준하고 지금 7.5% 받는다 그래도 수준, 화폐 가치 수준이 지금 같아요? 완전 다르죠?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3.5%, 2.8%에서 받는다는 거, 이 대출을, 이 수준은 어떤 거예요? 8년 전에 7.5%, 이때 몇 프로 받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이때 0.5%, 1% 받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막 숨이 막히네. 그죠? 지금 이 화폐의 가치가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이용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안 돼 알겠죠? 아유, 딴 데로 간다 또. 자, 봐봐요.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얼마였는지, 내가 지금 부를 축적한 그 비율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 비율에 비해 은행이 도와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다 70%, 80%는 돼요. 정확한 무서운 통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이어가지고 내가 빨리 100억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 돈 10억을 이용해서 쭉쭉쭉 복리에 어떤 창출로 인해서 이게 막 100억이 되고 갑자기 200억이 되고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막 내가 어디서 도대체 대출을 끌 수가 있을까? 이거에 혈안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막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투기를 조장하는 건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잘 되라고. 이게 진실이니까 나는 몰라. 나 조장하는 거야. 그래,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되시라고. 이렇게 쉽고 빠르게 대출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고 그 뭐지 선전 하여간 쉽고 빠르고 자, 하여간 빠르게 은행에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출 이용해야 돼, 해야 돼. 알겠죠? 자, 아이고 또 딴 데로 샜다 지금 얘기하다. 자, 비교제 지역. 근데 더 중요한 얘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거 반드시 까먹으면 안 돼. 이 기준이 벗어나면 안 돼. 예. 자, 비규제 지역 어떻게 된대요? 비규제 지역은 그전과 똑같아요, 그냥.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 해가지고 LTV 70%, DTI 60%, 그죠? 2주택 이상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좀 그럴 거예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 요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또 이제 요건 도대체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는데 왜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왜? 지금 내가 주택이 있으면 1주택이 있으면 어때요? 다른 한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6개월 안에 이걸 팔고 이쪽에 전입하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자, 내가 이거 방송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저는 그냥 제가 들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믿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그쵸? 자, 6개월 동안 나는 처분하려고 그랬어. 나는 처분하려고 그랬어요. 네. 나는 내놨는데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 나는 내놨는데 안 팔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은행 가서? 나 이렇게 내놨는데 안 팔린다. 빨리 팔리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 의견서. 그쵸?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분이 빨리 갚기를 원해요? 계속 이자 내기를 원해요? 이자 내기를 원해요. 은행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신탁이 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은행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30만원, 50만원 적금 드는 걸로 어떤 그 돈으로 뭐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은행은 뭘로 돈 벌어요, 100%? 나름대로 어떤 뭐 자기들도 투자하는 게 있지만 보통 이런 이금융권 이런 데서는 뭘 해요? 남들 이자 돈놀이에서 다 버는 거 아니에요. 대출해줘서 그 이자 받아가지고 월급 주고 다 하는 건데. 그럼 그 큰 돈들은 대출해주려면 어디서 해지? 생활자금 이런 걸로 1,000만원, 3,000만원 해줘가지고 이자 얼마나 받겠어요? 1%, 1.5% 이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이게 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나큰 운영자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씨를 막 말리고 있는 상황이야. 은행이 부도날 수는 없잖아요. 이게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시작하시는 분들 모를 수 있는데,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규제들이 있었을 때마다 다른 무언가의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살짝 번외로, 예,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편법으로 뭔가 만들어내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징검다리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역사 속에 하여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나? 그게 비슷한 게 P2P죠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겼는데 은행도 우리 마음처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금. 너무 슬퍼 말아라. 그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 필요 없어요. 왜? 나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행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예, 이렇게 아울러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이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과 법인은 지금 현재 사업자들은 안 돼요. 지금 일단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우리한테 징벌을 주고 있어서 지금 징벌을 주고 있어서 슬프지만 안 돼요. 안 된대요. 예. 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어디까지나 다 주택에 대한 거예요. 다른 거는 너무 잘 돼서 난리예요 지금. 아파트형 공장은 몇 프로예요? 90%. 아파트형 공장 90% 대출돼요 여러분. 예? 몇 억짜리 하는 거 여러분들 막 얼마 안 있어도 낙찰받고 할 수 있어요. 돈 되는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의주시하세요. 또 토지 같은 것들 어때요? 응? 토지 같은 것들은 뭐
50%, 60%, 80% 나오는 것도 있어요. 대지 같은 거. 대지가 뭐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죠? 땅에도 신분이 틀리잖아요. 그런 건 대출이 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다 상관없고 다 상관없고 주택에 대한 것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머지는 뭐 토지며 아파트며 공장며 상가며 뭐 오피스 이런 거 요런 쪽은 다 지금 다 대출 다 잘 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상가는 몇 프로? 80%.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으면 은행 판단하에 90% 나올 때도 있고 더 이상 나오는 것도 봤어요. 예. 그쵸? 여러분들 물론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셔야겠지만 현재 대출 현황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탁담보대출 볼까요? 신탁담보대출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이게 원래 안 되는데 개인도 이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원래 사업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밑에 써있죠? 주택사업자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개인 임대사업자, 개인 매매사업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안에도 개인 법인 임대사업자, 법인 매매사업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런 담보 이런 것도 대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담보도 이런 거 신탁담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개인으로 받았을 경우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LTV 40%까지 방빼기 안 하고.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조금 틀려요. 여기서 요거 그러면은 방빼기 안 하고 50%만 나올 줄 알았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방빼기 안 하고 신탁을 이용하면 60%까지 나와요. 60%까지 나와요. 조정대상 지역 노랭이 부분 여러분 요걸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어때요? 비규제 지역은 80%까지 나온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이고 왜 이러냐?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얘기 해줄까요? 이게 사실은 이 LTV라는 게 뭐예요? 그 공시지가, 경매로 따지면은 뭐 감정가 정도? 예, KB 시세 뭐 이런 것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실거래가보다 그 공시지가는 항상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출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은행은 실질적으로 이게 담보의 가치가 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하니까 이 사람이 못 갚으면 경매 치면 되니까 안전하니까 더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예, 자금을 납부했거든요. 광주 거 아파트를 제가 얼마에 했지? 예, 그거를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게 아니라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해서 샀는데요. 이게 어느 은행에 알아봐도 9,800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신탁이고 뭐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약 잔금 납부일을 좀 늦추더라도 찾았어요. 원래 9,800밖에 안 돼야 돼. 이런 거를 여기는 나온 내용들을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를 받은 줄 아세요? 1억 2,800을 받았어요. 심지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가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1억 2,800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실전이라니까요. 현재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P2P 이런 걸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이율 뭐 3.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게 시장에서 여러분 이게 내가 온라인으로 할 얘기인가 하니까 싶기도 한데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이거고요. 세상에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게 나라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이런 은행도 은행 입장이 있고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고 또 그 중간에서 대출을 열심히 또 일으켜서 또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시장경제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하지만
이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그 이상 대출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아라.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예, 막 떠오르네, 막 터지네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뭐예요? 예, 자, 요거는 어디까지나 뭐에 대한 얘기다? 주택에 대한 얘기다. 주택에 대한 얘기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뭐 상가, 토지 뭐 이런 건 다 상관없어요. 지금 다 잘 되고 있고요. 우리 뭐 하여간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상가 낙찰받고 어저께도 토지 낙찰 받았죠. 토지 낙찰 받았죠. 예, 아주 좋은 거 받았어요. 예. 그거 대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어때요? 이 와중에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해라.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